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각 당 후보들이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그다음 미중 패권 경쟁, 그다음 북핵 문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 등 국지간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엇비슷하고 국가의 미래에 걸린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안 중 하나인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후보님이 계십니다. 바로 국민혁명당 고영일 후보님이신데요. 오늘 시타파에서는 고영일 후보님을 모시고 신냉전 시대를 맞아 우리의 생존 전략, 특히 대중 전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예. 고영일입니다. 예. 예.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고영일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제주도고요. 제주도에서 초, 중, 고를 다 졸업을 하고 한국해양대학에서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에 해군 장교로 임관이 돼서 서해에서, 그때 당시엔 이해함대인데 이해함대에서 NLL 지키면서 북한 해역까지 가서 우리 어선을 구조한 적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전역을 한 뒤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해서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다시 이제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그 대학에 이제 법학 석사 과정 졸업한 뒤에 다시 2016년도부터 해서 기독자유통일당에 활동을 하면서 작년까지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이제 대표로 역임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이 합당하면서 현재는 국민혁명당의 부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로 되셨는데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여당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미국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에 투자해온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핵심 가치, 모든 것들이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는 국제공산당,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산당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한편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제 현재 국제 정세가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고, 대한민국 쪽에서도 현재 보면 그 미 항모전단이 항모전단 3척, 또 강습 상륙함 전단 2척까지 해서 한 5척 정도가 한반도로 집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운이 감도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통일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대선을 이제 30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한국에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한국에 필요한 대통령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등록이나 자질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이 1948년 독립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국 식민지에서 벗어났는데, 다시금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치자금으로부터 일단 자유로운 사람이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이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리 작고 연약한 나라였지만 바로 국제 정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해박해야 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책을 쓴 적이 있지만 1923년도에 이미 태평양 잡지에서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정책을 그 글을 통해서 공산당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1954년도에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100년 앞을 내다보고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 1954년도에. 그러니까 70년 전에 중국 봉쇄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00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 국제 정세,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주사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도 억제하고 전 세계를 이 국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이런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혹시 뭐 정치 자금을 이렇게 받았다 네.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뚜렷한 근거라든지 뭐 그런? 저희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몇 달 전에 저희들 당 이름으로 우리 그 국민혁명당, 그때 당은 기독자의 통일당이었어요. 기독자의 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일체 안 받습니다. 이 플래카드를 전국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그거를 내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뭐 우리가 안 받았다는데, 저희들은 안 받았다고 걸었는데 여당 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내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구나. 두 번째는 이 한나라당 시절에, 국민의힘도 한나라당 시절인 200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힘당의 어떤 정책도 중국을 향해서 강경 발언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로비라든가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추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국민혁명당 네. 후보로서 12개 핵심 공약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약 중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세력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도 될 수 있지만 현재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중공이고,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깨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종의 이제 인해 전술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1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으로든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잠식하고, 또 부동산을 잠식하고, 또 직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110만 명의 세력이라는 것은 한 광역 시도를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후보든지 자기들이 마음껏 선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제 100만 명 넘는 110만 명의 중국인들을 이 영주 기간이 끝나면 퇴출시키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 직업 문제, 경제적 침탈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여론부터 끊기게 되는 효과까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깨뜨리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산 이 제품들입니다. 그게 이제 5G 망을, 화웨이 시스템을 한국에 공공기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5G 시스템을 비롯한 중국산 제품, 그 다음에 하이크비전이나 이 CCTV 전부 다 퇴출시키고,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을 퇴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역과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첨단 제품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선박 기자재, 이제 핵심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출 통제를 해서
전략 무기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 경제 자체를 압박할 수 있고, 또 군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압박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저희들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이지스 어슈어를 설치해서 미군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는 1,500기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중간에 전부 다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백령도에 이지스 어슈어를 설치하게 되면 중국 북해함대가 있는 대련에서 나오는 해군 함정들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고, 제주도에 또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 우리 한국의 예산으로 미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 항모 전단이라든가 그 강습 상륙함 전단, 현재 항모 전단은 요코스카 항모 전단이 있고, 일본의 사세보 기지에 이 강습 상륙함 전단이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이라든가 항모 전단이 제주도에 얼마든지 기항할 수 있게 하면 마찬가지로 중국 해군을 서해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이런 효과도 있게 되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군력 확충인데요. 보잉사에서 만든 F-15EX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120대 정도를 보라매가 배치될 때까지는 구입을 해서 유사시에 중국 공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 현재 중공의 입장은 공세적인 전략입니다. 공군 수송 전력, 그러니까 해병대의 항공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스프리라든가 킹스텔리온 헬기라든가 아파치 헬기, 강습 상륙에 필요한 이 해병 항공 전력을 확충하게 되면 대한민국 해병대 전력은 중국 서부 해안 어디나 상륙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동부 해안이죠. 어디나 상륙할 수 있게 되면 공세적 전략을 취하는 중국이 방어적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입장이, 공세적인 전략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미국과 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취했던 안미 경중이 뭐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냉전 시대 이제 충돌을 피하면서 우리의 국익이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전략이나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안미 경중을,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70%는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들의 부품을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에서 조립해서 수출만 미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미국에 최종적으로 수출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안보나 경제나 전부 다 미국이라는 얘기고, 또 현재 이제 시진핑의 이제 정책 자체가 기업들을 옥죄기 전략이지 않습니까? 중공의 지금 기업들이 뭐 마연의 알리바바나 뭐 이 텐센트나 계속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종전보다 싸지도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대로 그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한민국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20% 미만, 19%로 감면해주고, 개인소득세도 20% 고정세율,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폐지를 한다면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유턴하게 됩니다. 유턴을 하게 되고, 그 기업들은
중국에서 현재 세계 공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대한민국이 가져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미국의 가스나 원유를, 중동이 아니라 미국의 가스나 원유를 수입하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5천억 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장의 지위를 한국에 돌려주게끔 하고 우리는 미국의 무기와 가스와 그리고 이런 원유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 미국에게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 차기 정부의 그 예. 대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중공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입장은 순망치안입니다.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초신까지 진격을 했는데 이 압록강을 넘어서 30만 대군이 몰려와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은 세력이 바로 중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중공군과 우리 유엔군, 특히 미군이 싸웠던 전투 중에 가장 참혹한 전투가 장진호 전투인데, 장진호 전투에서 정말 많은 미군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역사적인 인식 교류, 특히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이 취하는 게 역사 공정, 문화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산 최신 전투기, 최신 헬기, 그다음 뭐 정찰기 등 도입을 해서 단기간에 대한민국이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재래식 전력인데, 대칭 전력인데, 비대칭 전력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핵도발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공의 핵도발을 막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쿼드 동맹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커스 등 동맹에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은 쿼드에 참여를 해서 쿼드가 아니라 펜타 동맹으로 발전을 시키고 오커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입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대중국 전략에 광범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중국은 이제 군사력, 경제력 등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인 1대1로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중국 중심의 공동체를 이제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플랜의 문제점과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할 때는 이제 제3세계 국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을 접촉을 해서 그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주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외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열어보면 외자를 차관을 주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중국의 중국의 기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 기업들이 그 외자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이 들어가고 외자를 차관을 도입했지만 그 차관은 고스란히 중국이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엄청난 빚더미에 몰리게 됩니다. 빚을 그 외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 스리랑카처럼 한 항구를 100년, 99년 조차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나라의 인프라를 중공이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뺏어가는 이런 식이 돼서 중국에 완전히 예속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B3W 정책, Build Back Better World. 그거를 이제 막는 게
한 정책인데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들어갔다가 외자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이 윈윈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를 성장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경제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주를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도 우군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가면 당연히 대한민국 물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서 그 나라에 대한 우리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취하는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 6.25 때 대한민국을 원주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전투 병력을 보낸 국가는 16개 국가고 물자까지 원주한 국가를 포함하면 63개국이 됩니다. 63개국에 대해서 한국전 감사 클럽을 만들 겁니다. 저희들은 한국전 감사 클럽을 만들어서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이 6월인데 그 나라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그때 참전 용사 가족들을 초청해서 성장한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당신들에게 그 받은 빚을 갚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63개 클럽을 하나로 묶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미중 패권 전쟁 중국 봉쇄 전략의 그 63개국을 함께 동참케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미국도 그 B3W 정책과 한국의 새마을운동,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6.25 감사 클럽을 통해서 이게 견고하게 대중봉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그 또한 중국은 그 문화, 가치관 등 호감도를 그 말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인 공자학을 앞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상대로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공자학원 추방 운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공자학원의 문제점하고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한국에만 공자학원이 23개나 있습니다. 뭐 제가 나온 학교 예컨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자학원은 사실 이게 중국인 들어와 있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이제 하나로 묶고 자신들의 중국 공산당의 정책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일종의 스파이 기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 때 유학과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6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선동,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한 공산당 전략을 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 또 들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한국의 부동산 그리고 일자리 이것들을 차지해서 굉장히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폐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합법적인 일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자학원 역량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현재 보수 야당이죠. 한나라당 시절에 2009년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 MOU 체결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2019년도에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인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는데 공자학원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라고 하면 이런 MOU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90% 정도의 엘리트들이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 노출돼 있거나 아니면 포섭이 돼 있거나 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포섭 전략들을 깨어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국민 각성 운동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해군 장교로 예.